네, 화학 강사 노승환입니다. 요즘 수능화학에서 변별력에 대한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변별력, 초고난도 문항을 없애면 변별력이 떨어질까, 과연? 변별력을 해소하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준킬러를 많이 내면 변별력은 올라갑니다. 그러한 이유를, 작년 화학원, 화학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킬러 문항을 없애도, 초고난도의 킬러 문항을 없애도, 그냥 문제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변별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9월 모평도 보지 않았는데, 뭐 섣부르게 뭐 변별력 논란이나 뭐 물수능, 이런 논란이 일어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국어 비문학 그거 안 낸다 하더라도 국어에서 변별을 못할까요? 그냥 전체적으로 어렵게 내면 되죠. 예를 들면 뭐 과탐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화학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화학 1번부터 그냥 쉽게 쉽게 풀리는 게 아니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보통 과탐의 한 첫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쉽게 풀리게 문제를 내거든요. 뭐 워밍업 하라는 느낌으로.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1번부터도 뭔가 생각하게 낸다면 결국엔 시간이 없어서 뭐 다 풀지 못하겠는데 그러면 얼마나 또 빠르게 그 생각을 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죠. 킬러가 없더라도 전체적인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 실력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논란이 과연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화학을 통해서 한번 음, 볼게요. 화학이 작년부터 약간 스타일이 바뀌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킬러를 맞춰야만 1등급을 맞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등급이 되려면 거의 킬러를 해결해야, 킬러가 두 문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해결해야 1등급을 맞을 수 있었는데, 작년 수능은 아니었습니다. 작년 수능은 이제 1등급 컷이 43점으로 내려가면서, 킬러뿐만 아니라 조금 더 틀려도 1등급을 맞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등급 컷이 내려간 이유가 바로, 전체적인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준킬러의 난이도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동안 1번부터 한 15번까지 쭉쭉쭉쭉 잘 풀릴 수 있도록 문제를 냈다면, 작년 6월이나 9월이나 수능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한 뭐 6번 가서도 한번 막힐 수 있고 뭐 9번 가서 한번 또 막힐 수 있고 12번 가서 막힐 수 있고 곳곳에 막힐 수 있을 만한 곳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19번, 20번의 정답률이 낮은 이유는 학생들이 거기까지 가지고 못 해가지고 그 문제를 그냥 찍다시피 해서 그래서 이제 문제를 틀렸을 가능성이 크고요. 킬러의 난이도는 내려갔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 19번, 20번의 난이도가 좀 내려갔습니다. 물론 작년 수능 20번 문제는 어, 주- 그동안의 킬러 문항이 아니라 화학식량과 몰에서 나왔지만 그 문항은 좀 난이도가 많이 높았는데 아마 그거는 거의 뭐 풀지 말라고 낸 것 같아요. 마지막 20번 문제는. 그러나 전체적인 난이도가 올라가서 평균도 굉장히 떨어졌고요. 여기 보면은 아시겠지만 작년 수능 화학을 보게 되면 평균이 23입니다. 다른 과탐에 비해서 평균이 제일 낮습니다. 보통 이제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화학은 평균이 거의 30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평균이 7점 정도 떨어진 이유에는 뭐냐? 준킬러가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변별이 잘 됐죠. 작년 수능 과탐에서 화학이 가장 변별이 잘 됐습니다.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표점이 화학보다 1등급 컷이 약간 낮지만, 그래도 화학이 변별이 제일 잘 됐어요. 왜냐면 1등급 컷이 43인데 2등급 컷은 38이거든요. 근데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1등급 컷이 42지만 2등급 컷이 39, 3등급이 바로 36, 34로 이렇게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이게 엄청 밀집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점의 표점도 화학이 제일 높죠. 75점. 생명과학 72, 여기 지구과학은 73입니다. 또 희한한 건 물리랑 화학이 명수가 비슷하고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거의 두 배보다 많은데 그런데 만점자는 지구과학은 100명도 안 되고 생명과학은 183명 정도. 근데 화학은
315명 정도예요. 물리는 쉽게 나왔기 때문에 만점자가 굉장히 많고요. 화생지가 어렵게 나온 가운데 그중에서 명수가 가장 적은 화학이 만점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그 킬러를 얼마나 어렵게 내고 있다는 건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화학이 그동안 어떻게 평균과 1등급 컷이 변화되어 왔는지 보게 되면 2020학년도, 2019년에 본 수능은 평균 31회 만 1등급 컷이 47입니다. 44, 40. 그러니 이렇게 되면은 킬러 두 개 다 틀리면 그냥 뭐 1등급 맞힐 수 없는 거죠. 킬러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인 거죠. 밀집돼 있죠. 굉장히 그 40점을 못 넘으면 그냥 4등급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틀리면 이제 막 5등급 되고 굉장히 촘촘합니다. 그리고 2021학년도 수능을 보게 되면 또 마찬가지 1등급 컷이 47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평균이 29, 거의 비슷하게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작년 2021년도에 본 수능은 평균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1등급 컷은 조금 이제 내려갔는데 여기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이렇게 내려간 이유가 있어요. 이걸 좀 정밀 분석해 보면은 여기 보면은 1등급인데 100분위 점수가 94죠. 만점자뿐만 아니라 1등급이 엄청 많다는 거거든요. 이 보면은 어, 만점자 비율은 뭐 1%가 안 되긴 하는데 근데 자, 이 46점 맞은 학생이 46점까지의 총학생이 3.4%예요. 그런데 여기 1점 적은 45점까지 해가지고 5,641명, 그러니까 7.67%. 그러니 여기 사이가 거의 뭐 4% 이상, 그러니까 이 46에서 45로 내려가는 그 순간에 4%가 늘어나요. 그러니 1등 컷이 여기로 형성된 거예요, 여기로. 46까지 끊기에는 4%가 약간 안 돼서 45점까지 끊었는데, 근데 1등급 컷이 7.6%나 됐다는 거죠. 원래 4%가 1등급인데. 그러니 굉장히 또 엄청나게 이게 치열했습니다. 치열했죠. 여기 44, 43이 2등급이고, 막 42, 41, 42 또 3등급 안쪽이고, 39. 네, 이렇게 굉장히 뭐 문제 하나에 그냥 등급이 하나 뚝뚝 떨어집니다. 자, 이런 수능이었는데, 작년에 화학이 어떻게 됐냐. 작년 수능 화학이, 네, 바로 맨 앞에서 봤듯이 이렇게 변별이 아주 잘 됐습니다. 평균 23회, 그러니까 평균이, 그 전년도에, 그 전전에 비해서 7점이 떨어졌어요. 1등급 컷도 거의 뭐 3, 4점이 내려갔죠. 이렇게 변별이 잘 됐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런 거냐. 그거를 보게 되면, 자, 물론 그걸 좀 보기 전에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보게 되면 화원이 네, 1등은 거의 45인데 평균 30. 물리는 평균 25에 1등 거 43이죠. 물리가 작년에는 쉽게 냈지만 그 재작년에는 어렵게 냈어요. 생명과학 원을 보게 되면 평균 26에 42. 지구과학도 평균이 23에 1등급 43. 항상 생지는 평균도 그렇게 높지 않고 1등급 컷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학생들은 대부분 이걸 선택하고 있죠. 이렇게 그 고난도 문항들이 많은데 자, 이렇게 화학은 항상 이렇게 됐습니다. 계속 한 3, 4년 동안 계속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바뀐 거죠. 작년에 보면은 어떤 상황이었냐. 자, 2022학년도 재작년도 수능화학을 보게 되면 오답률 1위가 20번 중화반응, 2위가 18번. 우리 양적 관계가 좀 쉬웠고 농도 15번의 농도가 약간 어려웠고 4번 화학결합은 이제 실수를 유도했는데 1번부터 16번까지는 정답률이 대체적으로 60% 이상이에요. 이렇게 평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이 높게 나타난 거고, 그래서 여기 좀 어려운 부분 몇 군데만 이렇게 좀 집중했어야, 그거를 다 완벽하게 해결했어야 좀 1등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는데, 자, 그럼 작년 6월, 9월 수능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보면은 6월 모평 같은 경우, 작년 6월 모평은 1위, 오답률 1위가 19번 중화 반응이고 2위가 13번 사나운원 반응식이에요. 3위가 20번 양적 관계고 또 4위는 12번의 킬러가 아닌 양적 관계, 그리고 5위는 18번의 또 화학식량과 몰입니다. 자, 보게 되면 문제 전체를 보게 되면 9번부터 정답률 50%대가 나타나게 돼요. 9번부터. 그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번까지 정답률이 60% 이상이었는데
9번부터 정답률이 50%대 나타나고 11번 농도, 12번 양적 관계, 13번 사나원은 그다음에 14번 원소의 주기성, 16번 pH 이런 게 다 준킬러로 나오게 됩니다. 농도, 양적 관계, 뭐 산화환원, 주기성, pH, 뭐 동위원소, 준킬러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 전까지는 킬러 두 개의 준킬러가 두 개였어요. 킬러 두 개는 중화 반응과 양적 관계, 그리고 준킬러는 동위원소랑 화학식량과 몰이 준킬러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준킬러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등급컷이 어떻게 변했냐? 자, 평균이 이렇게 23점으로 많이 났죠. 만점 표점 75에 1등 컷 44, 2등 컷 38, 32, 25 이렇게 변별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리고 또 9월 모평, 작년 9월 모평을 보게 되면 자, 오답률 1위는 양적 관계, 정답률이 낮죠. 18번 화학식량과 몰, 19번 중화 반응, 3위가 4위가 이제 농도입니다. 그리고 5위는 pH. 여기가 이렇게 정답률이 낮은 이유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작년 킬러 문항이 뭐 예전의 킬러 문항에 비해 조금 더 난이도가 내려갔습니다. 대신 준 킬러가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간 확보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기서 그동안은 1번부터 뭐 한 8번까지 빠르게 풀어가지고 뭐 15분 만에 끝내거나 그래서 킬러를 여유롭게 푸는 학생이 있었다면 지금은 여기까지 오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킬러를 뭐 푸는데도 3, 4분 안쪽으로 풀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듯하게 풀어야 돼서 시간이 더 없었기 때문에 이 정답률이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더 부족했다는 거죠. 정답률 50%대 문항을 보면 4번 양적 관계, 9번 금속의 반응성, 10번 전자배치와 주기성, 13번 산화원화 반응식, 15번 전자배치. 40%대 문항도 오비탈과 양자수, 농도, 뭐 동위원소 pH 이렇게 40%대 문항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9월 모평이거든요. 6월뿐만 아니라 9월도 계속해서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됐어요. 수능에서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수능도 보게 되면 마찬가지. 정답률 50% 아래 문항이 9번 농도에 11번 양자수, 13번 양적 관계, 산화환원 반응식도 마찬가지고 동위원소 pH 중화적정까지 정답률이 다 50% 아래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또 1위는 18번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 2위는 20번 화학신양과 몰, 오히려 19번 중화 반응은 정답률이 좀 높았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준킬러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대거. 이렇게 준킬러가 많이 등장하면 변별도 잘 돼요. 결국에는 뭐 어떤 초고난도 한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난이도가 높으면 뭐 18번, 19번, 20번 같은 문항을 난이도를 좀 낮춰도 18번, 19번, 20번에 그 정답률이 그렇게 높게 올라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를 올리게 되면 오히려 변별이 더 잘 된다. 너무 시간이 없어서 오히려 뭐 북불국 찍기 싸움 아니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수능의 체제가 조금 더 시간을 두면서 특히 과탐 뭐 다른 거는 시간이 충분할 수 있는데 뭐 과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난이도를 조금 올리면서 시간도 좀 더 주면은 좀 더 변별을 잘 할 수 있고 정말로 그 과탐을 잘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을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탐 같은 경우에는 계속 교과 과정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좁은 범위 안에서 변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문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뭐 쉬워지게 하려면 뭐 교과 과정의 범위를 늘리면 됩니다. 자꾸 이제 좁히고 있으니 변별하기 위해서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지금의 그 논란이 일어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고난도의 문항을 뭐 없앤다고 해서 변별이 안 되냐, 물수능이 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준킬러를 많이 내게 되면 지금 수능화학처럼 저는 앞으로의 수능화학도 이렇게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변별이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준킬러를 많이 내고 또 그동안 뭐 익숙한 패턴의 그런 문항이 아니라 신유형도 많이 내면서 사고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패턴에 익숙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사고를 측정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은 얼마든지 이렇게 준킬러를 많이 내고 약간의 전반적인 문제의 난이도를 상승시키면 변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